68쪽에 예제 4.1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상의 운동의 예를 보여주는데, 이제 등가속 운동이죠. 우리가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속도가 X 방향으로만 있어요.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가속도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X 방향의 초기 속도가 20m/s고 Y 방향의 초기 속도가 마이너스 15m/s예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Y축 마이너스 방향이란 거죠. 우리가 1차원에서 이제 Y축에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고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X 방향 쪽으로는 지금 플러스 20이니까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VXI가 나온 거고, VYI는 Y축 음의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수직 방향이죠, 물론. 수직 방향으로 VYI가 있는 거죠. 그리고 X축 방향의 가속도는 4m/s 제곱이고, Y축 방향의 가속도는 0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VF는 VI 더하기 AT인데, X 방향이 VXI 더하기 AXT의 I, Y 방향이 VYI AYT J 이렇게 되죠. 현재 X는 VXI가 20이고, 그 다음에 이제 X 방향 가속도가 4예요. 이거 Y 방향은 마이너스 15 그대로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시간 t 이후에 그 속도 벡터는 X 방향이 20 더하기 4t, Y 방향은 마이너스 15로 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가 5초 경과했을 때 X 방향과 Y 방향의 속도를 구하면은 5초 후에 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 t 대신에 이제 5가 들어간 거죠. 5. 그러면 4, 5, 20에다가 20 하니까 이제 X 방향에 40이 되고, 그 다음에 Y 방향은 마이너스 15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도를 보면 각도는 이제 X분의 Y 그렇게 하면 됐죠. 그래서 그 각도의 탄젠트가 X 성분분의 Y 성분이니까, 그래서 X 성분은 이제 점점 늘어나죠. 시간이 지나, 예를 들어 2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 4, 8에다가 20이니까 28일 텐데, 5초가 됐더니 20에 20에서 40이 되니까 점점 X 성분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X는 늘어나고 Y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1도, 마이너스 21도라 함은 결국 이제 XY 이렇게 되는데, Y 방향 속도는 일정하고 X 방향 속도는 점점 늘어나는 거죠. 갈수록에.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X가 20이고 Y가 마이너스 15였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X는 20, 이거 Y는 마이너스 15, 대충 뭐 4대 3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초기 속도가 이랬다면은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X가 늘어나죠. 그죠? X가 예를 들어 5초다. 5초가 되면 X는 요거의 2배가 돼요. 그죠? 요거의 2배. 2배가 되니까 요만큼이 1배, 2배. 이렇게 해서 X는 이렇게 늘어나고 Y는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이거. 요거나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요 각도보다 나중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에 요 각도가 점점 이제 요 X축 쪽에 붙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의 크기는 X성분 제곱 더하기 Y성분 제곱하니까 속도의 크기도 물론 커지죠. 약간 벡터 1에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위치는 아까 했던 대로 이제 X 성분, Y 성분을 따로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초기 위치는 다 원점이었으니까 그 초기 위치를 원점으로 했으니까 다 0이죠. 그죠? 0이고 이제 vxi의 t인데 vxi는 플러스 20이었고, 그죠? vyi는 마이너스 15였어요.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x쪽으로는 4였어요. 그래서 2분의 1에 4 t제곱 이렇게 되고, y쪽은 0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x쪽이 20t 더하기 2t제곱 이렇게 돼서 그 이제 단위 벡터가 i고, y쪽이 마이너스 15t에서 j 이렇게 써주면 이제 시간 t에서의 위치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t가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점점 아까 봤지만은 시간이 경과할수록에 이 벡터의 방향이 x축 쪽으로 가까워지죠. 그죠? 왜냐하면 y는 그대로인데 y는 변함이 없는데 x만 계속해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벡터의 방향이 점점 x축 쪽에 가까워져서 그 x축과 속도 벡터의 각도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점점 더 뭐 패럴렐이라기보다는 x축 쪽과 각도가 이제 줄어든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이 원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쓰면 점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긴 되겠지만 꼭 뭐 패럴렐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앞에서 0초일 때와 5초일 때를 비교했듯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속도 벡터의 방향이 x축과의 각도가 점점 작아지는 이제 그런 방향을 취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4.3절에 포물체 운동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전에 이제 x 방향이 등가속이고 y 방향은 이제 가속도가 0이었죠. 그것도 물론 등가속이죠. 0이니까 0인 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0으로서 등가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등가속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이제 x건 y건 다 변화하지 않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그게 이제 등가속이에요. 한쪽이라도 그 가속도가 변화하면은 그럼 그건 등가속이 아니죠. 그래서 x는 4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등가속이고, y는 0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등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을 합치면은 등가속도 벡터는 x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물선 운동은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포물선 운동은 이제 지구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지구의 지면이에요. 지면이 있고, 이제 우리는 중력 가속도가 이제 지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지구 표면 근처에서 지면에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G의 크기를 우리는 이제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숫자를 이용해서 중력 가속도의 값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운동을 이제 분석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면에서, 이 문제는 지면에서 이제 수평 방향이 있고 수직 방향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요 각도 세타 i로 이제 물체를 쏜 거예요. 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초기 아까 우리가 이제 했듯이 x 성분과 y 성분으로 이제 구분을 했죠. 그래서 x 성분은 요 vi의 코사인 세타 i 하면 이제 요 vxi가 되는 것이고, 그죠? vi의 크기, 요 vi 벡터의 크기, 요새 코사인 세타 i 하면은 이제 x 방향의 이제 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y 방향의 속도는 vi의 사인 세타 i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등가속도가
등가 속도가 y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죠? 이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면을 향해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속도가 지면을 향해서 작용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의 가속도는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지면을 향해서. 그렇게 되니까는 이 초기 속도는 윗방향을 향했는데 가속도는 아래를 향하니까 어떻게 되죠?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던지는 순간에는 속도 벡터의 크기가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해서 여기 왔을 때는 속도 벡터의 길이가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이 윗방향으로의 속도 벡터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x방향은 가속도가 0이니까 그러니까 똑같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의 x방향의 속도나 여기서의 x방향의 속도나 다 똑같죠. 변화 없죠.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이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요 포물선 운동의 최고점에 도달했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vy가 0이 됐다는 얘기예요. y방향 속도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vi의 사인 세타가 이제 초기 속도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윗방향이 아니라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gt 이렇게 한 게 이제 요게 vy인데 여기 y방향의 속도인데 이것이 0이 되는 그 지점까지 이 물체가 상승하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 최고점이란 얘기는 결국 vy가 0이 되는 따라서 요 값이 0이 되는 그 조건에서 결국은 최고점에 이르는 시간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건 다 우리가 이제 요 각도를 아니까. 그죠? 요 각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초기 던질 때의 각도 알고 이 초속도의 크기를 알면은 그곳에 이제 사인하면 이제 그 X성분이 나오는 거니까 초기 X성분이 X성분의 경우에는 초기 X성분이 나오고 Y성분의 경우에는 초기 Y성분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요 VI의 크기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요 각도도 알고 있다면은 요 값을 알 테니까 그리고 G가 9.8이니까는 결국 이제 Y방의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의 조건은 결국 이제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0이다가 이제는 이쪽을 생기는 거죠. 이제 그죠? 여기 0에서 여기는 이제 VY가 이제 시간이 더 이제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VY는 점점 이제 아래쪽으로 여기 시간이 이제 T가 여기에서 더 이제 증가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VY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VY가 여기까지는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여기 이제 VY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윗방향이 플러스면 아랫방향은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그래서 땅에 이제 언젠간 닿겠죠.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x 방향의 초기 속도는 이제 VI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 Y방의 초기 속도는 VI의 크기 곱하기 이제 저기 이 발사하는 요 각도 처음에 발사하는 그 각도의 사인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치 벡터는 이제 초기 위치 벡터인데 초기는 이제 여기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0이죠. 여기가 초기가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0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X성분, Y성분 그리고 T고 그 다음에 G는 Y성분만 있죠. 그죠? Y성분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G에다가 이제 Y방향의 단위 벡터
J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크기는 G이고 방향이 마이너스 J죠. 그래서 위로 향하면은 그것이 이제 J니까 단위 벡터가 이제 플러스 Y 방향으로 1인 게 J면은 마이너스 J는 이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그런 벡터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X의 경우는 뭐 이건 변함이 없죠. 왜냐면 가속도가 없으니까 XF는 XI 더하기 VXIT인데 VXI가 좀 전에 이게 VI의 코사인 세타 i로서 VI를 알고 세타 i를 알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X방향으로는 이제 등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같은 비율로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그러면 이제 이게 2배,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가 변하는 거고 XI 이거는 원점에다 잡았으니까 물론 XI는 0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X, Y 모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뭐 그 모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것도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체가 최고점에 올라가는 높이, 이 하이트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최고 높이는 VY가 0일 때죠. VY가 0일 때인데 VY의 초기 속도가 VI sin 세타 i고 GT고 이제 T가 TA일 때 T가 TA일 때 최고점, A점이 최고점이니까 요 A를 따서 TA일 때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T 대신에 TA를 넣게 되면은 0이 된다는 거죠. Y방향 속도가. 그것으로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TA는 G분의 VI sin 세타 I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Y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요 높이를 재는 거니까 최고점의 높이를 재는 거니까 이제 Y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Y를 쓰면 돼요. Y를 쓰는데 YF는 YI 더하기 VYIT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인데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요 높이를 H라 그러면은 YF는 H가 되고 YI는 이건 0이었죠. 이제 기준점 0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VYI라고 하는 거는 VI의 sin 세타 I 이렇게 되고 TA 요 T 대신에 TA일 때가 이제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니까요. H가 됐을 때는 T는 TA가 돼야죠. 그죠? 요 T 대신에 TA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T 대신에 G분의 VI sin 세타 I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G에 T 대신에 TA를 넣으면 돼요. G분의 VI sin 세타 I의 제곱 이렇게 해서 볼 것 같으면 여긴 G분의 VI sin 세타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 G가 하나 있으니까 G 제곱하면 분모에 G만 남죠. G분의 이제 VI 제곱 sin 세타 I의 제곱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에서 반을 빼주니까 반이 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H는 그리고 이제 요것의 반이 되죠. 그래서 2G분의 VI 제곱 sin 세타 I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디까지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도달할 거냐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쪽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쭉 올라가서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내려와서 어딘가 도달하겠죠. 이렇게 도달할 텐데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원점으로부터의 이제 물체가 도달하는 땅의 지면에 도달하는 요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f는 xi 더하기 vxit인데 레인지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리는 거하고 내려오는 거는 결국은 올라가는 거를 이제 거꾸로 하는 거라서, 예, 올라가는 거 한번 거꾸로 이제 하는 거죠. 0에서 우리가 이 이제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갔는데 0에서 다시 또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서 속도 벡터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요 속도 벡터는 결국 이제 요 vi 벡터하고 이제 그 크기는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고 여기서는 이제 요 지면하고 요렇게 세타 i인데 여기는 요렇게 해서 이제 세타 i가 되도록 되는 거죠. 크기는 똑같으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 B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2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 t 대신에 2배의 ta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 i에다가 아까 t가 g분의 vi 사인 세타였는데 그거의 2배죠. 이렇게. 그래서 g분의 2배의 이제 vi 제곱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2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땅에 닿는 그 지점까지 발사점으로부터의 거리는 그리고 이제 그 g분의 vi 제곱의 사인 2세타 i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같은 이제 vi로 우리가 쏠 때 vi를 고정시켰을 때 요 세타 i가 얼마가 되면은 요 레인지가 최고가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vi는 변치 않았는데 내가 쏠 때 이렇게 쏠 수도 있고 각도를 더 줄 수도 있고 각도를 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각도로 세타 i를 잡았을 때 r이 최대가 되냐 하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사인 2세타 i가 최대가 되면 되죠. 사인 2세타 i가 최대가 되는데 사인의 최대는 바로 90도일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세타 i가 90도일 때가 레인지가 최대가 되는데 그러면 2세타 i가 90도니까는 세타 i가 45도의 각도로 발사가 됐을 때 이 레인지가 최대가 되고 그 값은 g분의 vi 제곱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72쪽에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제 45도일 때에 이제 제일 멀리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이제 숫자 x축이 50, 100, 150, 200, 250m 뭐 이렇게 된 거고 y축이 50, 100, 15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초속도의 크기를 갖다 50m/s로 고정하고 그 방향을 이제 75도, 60도, 45도, 30도, 15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45도일 때가 제일 멀리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R의 경우에 약간 이제 G분의 VI 제곱에 사인 2세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 75도인 경우하고 15도인 경우하고 이렇게 같은 지점에 도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60도인 경우하고 30도인 경우에 마찬가지로 같은 지점에 도달해요. 왜 그렇죠? 지금 2세타이니까 예를 들어서 75도하고 15도를 볼까요? 그러면 사인 2세타이니까는 75도의 경우는 2세타이가 이제 150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i가 15도의 경우에는 이 세타 i가 30도예요. 그러면 사인 150도는 사인 30도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제 사인 180도에서 30도를 빼주면 이제 150도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150도나 30도나 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75도의 경우나 15도의 경우나 이제 같은 지점이고, 60도의 경우는 2배 하면 120도고 30도 2배 하면 60도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180도에서 120도 빼면 60도가 되니까 같은 값이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도달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죠? 일단 높이가 다르죠. 높이 다르고 이 채공 시간도 다르죠. 아까 이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 TA가 G분의 VI의 사인 세타 i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면은 이제 사인 15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사인은 점점 각도가 클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15도일 때는 TA는 G분의 VI 사인 15도밖에 안 되고, 30도일 때는 사인 30도예요.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죠?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이죠. 더 크죠.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더 크죠. 그죠? 75도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쏘면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채공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채공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제 도달하는 지점은 이제 15도 지점과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높이만 올라갔지 옆으로는 못 가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시간만 이제 15도에서 75도 하면 이제 시간만 차이가 나는 거지, 이제 옆으로 가는 건 똑같죠. 그리고 60도, 30도를 비교해봐도 알죠. 그죠? 이건 이제 2분의 이제 루트 3이잖아요. 60도의 경우는 이제 2분의 루트 3이 되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루트 3 1.73이니까 하나는 2분의 1.732이고 요거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그만큼 이제 1.73배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60도가 30도에 비해서 채공 시간은 1.73배 더 높지만은 이제 도달하는 위치는 이제 똑같은 거죠. 예, 왜냐하면은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작죠. 이건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크니까 빨리 떨어지지만은 듬성듬성 가는 거고, 60도의 경우는 천천히 떨어지지만은 X방향 쪽으로는 천천히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도달하는 점은 같게 되는 것이죠.